안녕하세요. 어바누 채널의 다림입니다. 원래 제가 다른 기획한 유튜브 컨텐츠가 있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좀 발을 좀 다쳐가지고 뭔가 외부 활동을 좀 하기가 조금 어렵게 됐어요. 오늘은 좀 다른 때와는 달리 조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좀 편하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좀 유럽에 되게 괜찮은 좀 좋은 작업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디자이너들한테 되게 중요한 자질들이 몇 가지 많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를 꼽으라면은 리서치 능력인 것 같아요.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그게 이제 뭐 팀 작업이든 또는 개인 작업이든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보통 이제 다이렉팅이라고 하죠.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다이렉팅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그만큼 얼마나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들에 가깝고 정확한 리서치들을 찾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좋은 작업들과 또 좋은 작업들을 선보이는 스튜디오들, 에이전시들을 많이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물론 국내에도 요즘 너무 좋은 작업을 많이 하는 그런 유명한 스튜디오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무래도 저는 이제 유럽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제 좀 되게 괜찮은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몇 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가볼 곳은 런던 소재에 있는 에이전시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가장 먼저 소개할 스튜디오는요, 트라움이라는 스튜디오인데, 이 스튜디오는 제가 핀터레스트 일하면서 되게 같이 많이 소통하는 런던 디자이너가 몇 가지 좀 좋은 스튜디오를 알려줘가지고 여기에서 좀 같이 좀 소개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 스튜디오에서는 제가 제일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작업이거든요. 이게 사실 제가 최근에 봤던 올해 작업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은 펜타토닉이라는 친환경 회사의 요청으로 이제 만든 작업이고요. 작업의 이제 컨셉은 뭐냐면은 버섯에서 나오는 신소재 직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직물을 대체할 수 있는 미셀리움이라는 그런 이제 신소재 직물이 있는데 이게 이제 버섯의 뿌리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이제 버섯에서 어떻게 미셀리움이 이제 형성이 되는지 그 과정들을 디지털로 만들어가지고 영상이라든지 또는 이런 전시에 필요한 그런 비주얼들을 작업한 프로젝트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각각의 이제 다른 종류의 버섯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재배가 되는지 이제 그 과정들을 표현한 이제 그런 비주얼들인데 퀄리티가 진짜 엄청나죠. 처음에 보고 실제 버섯을 재배하는 과정들을 찍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디지털 작업인 것 같더라고요. 이건 이제 영상에 나왔던 그런 버섯 모습이고 퀄리티가 그러니까 되게 비주얼이 되게 플로럴한데 그러니까 컨셉 자체도 굉장히 재밌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버섯에서 나오는 어떤 신소재를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내용인데 또 이거를 또 너무 멋있는 비주얼로 같이 합쳐지니까 프로젝트 자체가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버섯들의 모습들을 아카이빙으로 표현을 하고 이런 것도 너무 멋있죠. 그래서 이거는 행사 모습. 아마 여기서 전시된 것들은 아마 실제 버섯들이 아닐까 싶고요. 이제 뒤에 이제 들어가는 이런 커다란 스크린에 비주얼을 띄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시를 했죠. 이거 어떻게 다 작업을 했을까? 그래서 이 작업들은 제가 올해 본 작업 중에서 아마 제일 기억에 남는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비주얼뿐만 아니라 컨셉도 그렇고 아이디어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다 재밌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작업뿐만 아니라 또 되게 재밌는 작업들이 많으니까 이 스튜디오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스튜디오는요, 투머치라는 스튜디오인데 이 사이트 자체도 너무 멋있어가지고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지금 제가 마우스로 이제 스크롤을 좀 하고 있는데 오브제들이 이제 같이 인터랙티브로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너무 재밌죠. 그래서 빨리 움직이면은 이렇게 빨리 돌아가고 런던이랑 밴쿠버를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는 디자인 에이전시고 패션 쪽이랑 약간 작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것도 너무 재밌죠. 제가 이 사이트에서 클릭을 몇 번 했는지 얼마나 많이 마우스 스크롤을 통해서 또 여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는 또 되게 재밌는 그런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한번 작업을 보러 가봅시다. 이 작업을 소개하는 이 페이지 자체도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하나하나의 어떤 오브제 같은 느낌으로 이런 메뉴들을 만든 것도 되게 감각적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제가 지금 제 아트 크루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좀 참고를 해봐도 좋을 정도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둘러볼까요? 보시면 딱 봐도 스타일이 끝장나죠. 이런 작업들도 있고
작업들은 진짜 발렌시아 같은 데서 참 좋아하겠다. 발렌시아가나 뭐 좀 젠틀몬스터 이런 데서 참 이런 스타일을 많이 좋아하는데, 이거는 이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인스타 스토리 컨셉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한 작업들인 것 같고요. 나이키는 어딜 가다 있네요. 좀 실력 있는 에이전시를 보면은 나이키 작업은 꼭 한두 개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비주얼 작업들을. 이거는 뭐 보트라는 브랜드의 BF라고 써져 있는 거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 이제 비주얼 작업인 것 같죠. 너무 멋있는데 좀 읽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한국과 유럽의 약간 디자인 스타일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했었을 때, 한국은 이제 좀 약간 트렌드에 맞게 좀 더 사람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좀 약간 재밌고 웃음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많이 등장하는 반면에, 유럽은 약간 그 비주얼이 갖고 있는 어떤 분위기 또는 그거의 어떤 묘한 비주얼의 어떤 힘, 그거를 좀 강조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제가 얘기한 게 약간 이런 느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어떤 이런 비주얼 작업들 또는 아트랙팅 이런 거는 어떤 비주얼이 갖고 있는 이런 느낌들, 그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런 분위기들, 이런 거를 되게 중점으로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벨기에에서 저도 이제 그래픽 디자인 학교 다녔을 때도 같이 이제 그래픽 공부하는 친구들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은 죄다 이제 피드에 막 이런 이상한 야리꾸리한 요상한 이런 비주얼들 보면서 맨날 프로필을 올리고 좋다고 보고,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좀 잘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런 작업을 저도 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의 이미지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요즘 약간 하이 브랜드에서 많이 찾을 것 같은 그런 비주얼 작업을 많이 하는 그런 스튜디오였습니다. 최근 제가 발견한 스튜디오 중에서 제일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소개해드린 투머치 스튜디오였고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스튜디오는 여기도 이제 런던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스튜디오고요. 인터내셔널 매직이라는 스튜디오인데, 여기는 뭐 작업도 좋지만은 이 사이트를 보여주는 방식이 너무 재밌어서 갖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모바일에 특화된 포맷들로 이제 좀 작업들을 보여주는 느낌이 되게 좋았고, 마르지엘라 작업을 한번 볼까요? 이걸 이제 클릭하면은 바로 이렇게 딱 확대가 되면서 또 이렇게 보여주는 게 되게 감각 있죠. 이거는 이제 메종 마르지엘라 사이트 UX 디자인을 이제 새로 다시 리디자인한 작업인 것 같은데, 약간 마르지엘라의 이제 심볼을 잘 살리면서도 또 되게 깔끔하고 세련되게 작업을 잘 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마르지엘라의 키 컬러가 이제 화이트인데 왜 베이지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들어가는 이미지도 이런 식으로 모델에다가 3D 얼굴을 입힌 건가? 아니면 전체를 3D로 만든,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는 어떤 이런 제품 이미지들도 되게 뭔가 메타버스스럽게 AI 캐릭터스럽게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사이트 브랜딩, 타이포라든지 로고 들어가는 폰트들에 대한 것들이고, 두 번째로 넘어와서 마틴 로즈라는 저도 잘 모르는 브랜드인데 2023년 SS 런웨이 쇼를 이렇게 브랜딩을 했네요. 여기도 역시 확실히 요즘 이게 확실히 유행인 것 같아. 이게 어느 요즘 패션 사이트를 가봐도 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하이 브랜드에서 이렇게 이런 걸 만들기 시작하면은 그 밑에 브랜드까지 이제 다 똑같이 따라하기 때문에 뭐 자라나 이제 H&M 그런 브랜드들도 이제 저런 것들 보이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재미있을 것 같은 역시 나이키가 또 있죠. 나이키는 빠지지 않고 항상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 작업은 이제 디자인 작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리서치 작업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이키 NRG랑 같이 파트너십을 해가지고 브랜딩에 대한 이제 리서치들, 그래서 아마 이제 내부 보안 때문에 아마 이런 문서들도 다 공개를 못하고 아마 이렇게 블러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대충 보면은,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디자인 작업이 아니라 이제 R&D 리서치 프로그램이죠. 나이키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제 포지셔닝을 할지, 마케팅 전략을 잡아갈지를 이제 같이 리서치를 해가지고 마샬 맥루한 얘기가 나오네요. 마샬 맥루한이 제가 예전에 벨기에에서 석사 논문 쓸 때 되게 많이 참고를 했던 미디어를 이제 비평을 많이 쓴 그런 작가인데, 마샬 맥루한이 여기 나올 줄을 몰랐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디자인도 제대로 정말 깊게 하려면은 이런 인문학을 많이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마샬 맥루한의 이런 접근 방식을 이제 착용을 했고, 여러 가지 기술과 문화와 과학과 그런 복합적인 미디어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되게 복잡한 인포그래픽 작업이 있죠. 확실히 이제 R&D라는 느낌이 딱 나오는데 대충 한번 뭐 빨리 볼까요? 보니까 이제 왼쪽은 이제 Physical Reality, Internet or Things, Augmented Reality, Augmented Virtuality, Virtual Reality.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이제 좀 더 현실 가까운 경험인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좀 더 가상에 가까운 경험인 건데, 이제 왼쪽 가장 이제 현실에 가까운 경험으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스케이프 룸을 잡았네요. 방탈출 게임 할 때처럼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하면서 할 수 있는 체험이니까. 그리고 이제 버추얼 리티로 가면은 이제 VR 포르노, 예, 가상현실 이제 야동, 확실히 예, 그쪽이 가상에 가장 가깝긴 하죠. 그래서 NRC 앱, NRC가 이제 나이키 런 클럽 그 어플리케이션 얘기하는 건데, 그게 한 요쪽에 위치해 있고, 왜냐면 어쨌든 어플이라는 가상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또 어쨌든 물리적으로 달리는 거니까 인터넷 or thing과 피지컬 리얼리티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나이키 런 클럽 앱 with 애플 워치. 그러니까 애플 워치를 사용하면은 그래도 이거보단 좀 더 가상에 의존을 한 상태로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가상으로 가면은 더 고릴라즈. 고릴라즈는 이제 버추얼 밴드거든요. 그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뭐 일본도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애니메이션 세워가지고 밴드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이제 가상의 밴드인데 그게 이제 중간쯤에 위치한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더 가상으로 가면은 미주얼 앱. 그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그 미주얼하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그래서 증강현실 사용해서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하면은 막 여기 막 길이 같은 거 잴 수 있고, 그게 이제 이쯤인 것 같고, 이제 더 버추얼로 가면은 예, 여기 나오는 이제 이런 식으로 리서치를 하면서 나이키가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걔네들이 하는 리서치의 단편적인 이미지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다 이해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거를 네, 알게 된 것 같네요. 이 스튜디오 역시 굉장히 재밌는 작업을 많이 하는 그런 깊이 있는 스튜디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베를린으로 갑시다. 베를린에서는 먼저 보여드릴 스튜디오가 오퍼레이터라는 스튜디오예요. 여기는 이제 저희 그때 아트크루 작가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한 분이 이제 소개를 시켜가지고 알게 된 그런 스튜디오인데요. 여기는 이제 좀 더 디자인 스튜디오보다는 좀 더 아트 스튜디오에 가까워요. About 페이지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디자이너가 아니라 Experiential Artist, 그러니까 체험형 아티스트 듀오고요. LA에서 처음 시작을 했지만은 현재는 이제 베를린에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베를린의 스튜디오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작업들이 너무 예술적이고 그만큼 메시지도 굉장히 좋고, 근데 또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그렇게 막 투박한 아트 형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이거를 되게 세련되게 잘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지점이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금 이 친구들이 가장 중점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이제 프라이버시 컬렉션이라고 해가지고 대충 설명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좀 약간 좀 익명성이 잘 보장되지 않는 그런 현 시대에서 개인정보를 주제로 되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개인정보에 대한 작업 컬렉션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조금 NFT 형식으로 발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으로 데뷔작으로 이제 선보였던 게 이제 이 작업, I'd rather be in a dark, soulless land. 그래서 나는 차라리 어둡고 조용한 곳에 있을래요 라는 이제 제목의 작업인데, 어떤 그런 나의 모든 정보가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고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이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정말 모든 걸 차단할 수 있는 어떤 궁극의 옷을 만드는 게 이 프로젝트예요. 이 Signal Isolating Blocking Trench Coat, 어떤 신호를 모두 차단할 수 있고 블럭할 수 있는 그런 트렌치 코트를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밀리터리 그 군용으로 쓰는 어떤 패브릭 천을 사용해서 이런 뭐 포켓 주머니를 만들고, 뭐 RFID, 뭐 우리 카드 뭐 사용할 때 그런 뭐 터치 같은 그런 기술도 있죠. 그런 것들도 이제 다 뭔가 차단이 되고, 어떤 이런 트레이스 해킹 당하는 것들도 전부 다 이렇게 뭔가 블록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궁극의 코트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테크 스펙 옷인데 뭔가 테크 스펙으로 해가지고 뭐 와이파이가 나오고 뭐 무슨 5G 네트워크가 나오고 막 이러네요. 되게 재밌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시를 한 것 같고, Privacy is fake now. 그래서 프라이버시는 가짜다, 의미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담고 있고, Password can't protect you. 그래서 비밀번호는 더 이상 널 보여주지 못한다. 제가 이런 주제를 좀 되게 많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업에서 이제 착안을 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계속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이 작업인 것 같은데,
어뜰리에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퍼포먼스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의 이제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제 전통 예술을 봤을 때 항상 초상화가 등장을 하잖아요. 초상화가 이제 물론 우리가 아는 인물을 그린 초상화도 있지만은 어떤 모델을 사용했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초상화도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초상화들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담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그만큼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이 작업에서도 거기에 이제 착안을 해서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초상화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보시면 어떤 사람의 인물의 얼굴들을 이제 담고 있지만은 그 인물들을 알아보기가 힘들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이제 왜곡을 해가지고 어떤 익명성을 주는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업적인 스튜디오보다는 굉장히 예술적인 그런 스튜디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또 이런 데서 받을 수 있는 또 영감들이 또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베를린에서 볼만한 이제 스튜디오는 사실 이 스튜디오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했었던 스튜디오인데 하울린이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튜디오 중 하나인데 이 스튜디오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할 때 항상 뭐 무드보드를 만들거나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리서치를 한 이미지들을 계속 사이트에 이렇게 아카이빙을 해요. 근데 이 아카이빙을 한 이미지들이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작업을 할 때 저도 꼭 한 번씩은 찾아보게 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근데 요즘은 좀 업로드가 조금 예전보다는 많이 좀 게을러지긴 했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디자이너들이 이제 보통 업계에서 작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은 물론 에이전시마다 다르긴 할 텐데 정말 이제 깊게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들은 그 프로젝트에 대한 방향성을 진짜 세세하게 디자이너끼리 의논을 해요. 우리가 뭐 이번에 어떤 광고를 하나 만들자 그러면은 야, 요즘 광고 뭐 어떻게 만들까? 뭐 요즘 이런 거 쓰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요즘 이런 스타일이 유행하는데 그럼 뭐 우리도 그거를 좀 착안을 해가지고 한번 이런 광고를 만들어서 뭔가 바이럴을 좀 시켜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방법도 있긴 하지만은 진짜 디테일하게 이 광고는 어떤 스타일로 갈 것인지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패션 브랜드 분석하는 방법이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스타일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펑키한 스타일도 있고 클래식한 스타일도 있고 모던한 스타일도 있고 미니멀한 스타일도 있고 맥시멀리즘한 스타일도 있고 뭐 그 수많은 스타일 중에서 결국 디자이너들이 하는 그러니까 다이렉팅을 한다는 거는 그 한 지점을 딱 찾는 거예요. 이 지점으로 가자. 아까 리서치 나이키 리서치 할 때 구분을 딱 세워놓고 그 중에 어떤 지점으로 딱 뽑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지점을 잡을 때 정말 다양한 스타일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는 어떤 시대 1950년대 시대로 할 것이냐 1960년 시대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스타일이 확 달라지고 그때 당시 뭐 런던에서 유행한 어떤 느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뭐 뉴욕에서 유행한 그런 느낌으로 갈 것이냐 어느 경제 계층 세대가 향유하는 문화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선택지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선택지들 중에서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디테일하고 그 무드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레퍼런스, 이미지들을 찾아서 같이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드는 게 무드보드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울린 이 작업도 보면은 뭐 제가 내부 상황은 알 수가 없지만은 이런 이미지들을 아카이빙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논의가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리모와 캐리어 브랜드 비주얼 작업을 한다 하면은 그 리모와의 어떤 그 실버 느낌 정말 무채색이지만 너무 미니멀하고 그 안에서 오는 어떤 아우라를 어떻게 하면 잘 잡을 수 있을까를 얘기하면서 이 비주얼을 레퍼런스로 잡았을 수도 있겠죠. 형태가 있고 그 형태에서 느껴지는 어떤 은색의 텍스처가 있고 이 인물이 딱 보여주는 어떤 그런 폼에서 나오는 어떤 되게 미니멀한 바이브가 있고 여러 가지 아우라들을 한번 이런 비주얼에 담아보자 하면서 참고용으로 이미지를 담았을 수도 있고 또 뭐 이런 금속 형태 같은 거를 뭐 보여줄 때는 뭐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의 뭐 아이폰 로즈골드를 이번에 런칭을 할 건데 그 금속을 어떤 느낌으로 표현할 것이냐 뭐 반사는 어느 정도의 느낌으로 반사가 될 것이냐 또는 그 위에 어떤 물방울 같은 걸 담아서 텍스처 간의 어떤 대비를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낼 것이냐 뭐 이런 논의들을 하면서 이제 이 비주얼을 이제 레퍼런스로 잡았을 수도 있겠죠. 하나하나 이제 되게 정교하게 무드보드를 만들면서 이제 작업의 방향성을 정해가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도 아마 이제 이런 이미지들을 찾아서 참고를 하고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이 두 개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발의 어떤 부속품들을 하나하나 표현할 때 이런 차체 부속품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체를 해서 표현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은 정말 많은 레퍼런스를 보고 그 레퍼런스를 보면서 눈을 키우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영상에서 작업들을 인스타그램으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인 정말 끝내주는 퀄리티로 이런 아트 디렉팅 작업을 선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셀린의 어떤 이런 향수병을 뭐 비주얼로 만든다고 할 때 뭐 그냥 향수병을 그냥 멋진 조명을 때려박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딱 찍는 게 아니라 어떤 색감으로 교차를 시킬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런 오렌지 컬러와 되게 톤 다운된 다크 그린 컬러를 대비를 시켜가지고 분위기를 만들 것인지, 또 향수병의 어떤 이런 반사되는 느낌은 어떤 정도의 느낌으로 표현할 것인지, 이게 하나하나 다 디자이너들끼리 논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뭐 스튜디오를 가거나 또는 외주 작업을 맡겼을 때 디렉팅을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많은 아까 보셨던 그런 이미지들의 레퍼런스 리서치들이 있었겠죠. 왠지 이 작업하다가 아까 그걸 봤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금속 느낌을 되게 잘 쓰는 스튜디오인 것 같아요. 컨버스도 이 천의 느낌을 또 이런 암석과 같이 비교를 해서 만든다는 게 참 되게 센스 있죠. 자, 이제 제가 있는 파리로 가보겠습니다. 파리에서는 당연히 제가 이제 꼭 소개를 해드려야 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튜디오인 하나인 일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일 스튜디오는 제가 거의 제 유튜브에서 한 2번 정도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튜디오이기도 하고 정말 많은 영감을 주는 스튜디오고, 근데 지금 제가 사이트를 대충 둘러보니까 사이트가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얘네가 작업했던 것들을 쫙 볼 수 있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되게 정신없이 만들어놨네요. 이걸 딱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설명이 나오긴 하는데 그 외에 다른 어떤 정보도 볼 수 없고 정말 딱 이렇게만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뭐지? 그래서 이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정말 약간 범위를 정의할 수 없는 광범위한 스튜디오고요. 얘네들 인스타그램 가보면은 아예 자기들을 사이언티스트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디자이너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얘네들이 약간 좀 미쳐있는 프로젝트가 이제 제너럴 인덱스 이 프로젝트인데, 제 예전 영상에서 보시면은 이 작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디지털 세계에서 떠도는 여러 가지 밈들을 긁어 모아다가 하나의 이제 약간 백과사전을 편찬한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스튜디오에 대한 설명은 차라리 제 예전 영상을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전위적이고 아방가르드하고 되게 미학적인 작업을 하는 그런 스튜디오입니다. 이런 것도 너무 감각 있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한국이랑도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스튜디오는 어떻게든 자기 디자인 작업을 잘 보여주고 싶어서 막 엄청난 고민을 하고 엄청난 디자인 작업을 하고, 그런데 여기는 그냥 뭐 보고 싶으면 보고 말라면 말아, 약간 이런 느낌. 아, 분더샵이랑 있구나. 네, 분더샵 인테리어 디자인을 얘네가 디렉션을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스튜디오는 정말 말이 필요 없는, 그냥 한번 가서 봐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스튜디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스튜디오는 펠드맨이라는 파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스튜디오고요. 여기는 이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스튜디오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제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좀 알 것 같은 그런 스튜디오들이었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좀 더 그래픽 디자인에 가까운 그런 스튜디오입니다. 좀 이런 웹 디자인 같은 것도 하고 브랜딩 작업도 하고, 그래서 뭐 몇 가지 작업들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알마 스튜디오라고 알마라는 스튜디오에서 건축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같이 참여를 한 것 같은데, 사이트가 이게 얘네 사이트가 거기 디자인적으로 되게 잘 만든 사이트만 이제 선정해가지고 어워드를 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선정이 됐다고 하네요. 전반적으로 디렉팅 잡고, 아무래도 이제 건축 프로젝트다 보니까 좀 약간 건축에 필요한 이런 툴들을 모티프로 이제 이런 작업을 한 것 같고, 이거는 달력인데 이제 디자이너들이 좀 많이 쓰는 뭐 A4 용지, A5 용지 포맷들을 써가지고 달력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사이즈 가이드가 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든 프로젝트인 것 같고요. 괜찮네 이거. 이런 것까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비놈이라는 6 months ago, we presented the first ever fully reversible concept to fight overconsumption. Today, we are happy to unveil the first winter collection, composed of 36 looks, making you buy less and have more. 여기가 이 브랜드 컨셉이 리버서블 옷을 만드는 게 이 브랜드의 컨셉인데, 창업자이자 이제 디자이너가 요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워낙에 많으니까
한 옷을 가지고 어떻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면서 결국 리버서블이라는 컨셉을 갖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브랜딩을 할 때도 이런 컨셉에 착안을 해서 같은 로고지만은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이런 약간 더블 브랜딩을 한 것 같고요. 그 패션쇼도 버추얼, 그러니까 디지털 패션쇼로 진행을 했대요. 이 컨셉을 또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이 뭐라고 하죠? 이거를 컨셉으로 해가지고 한쪽 화면에서는 이제 이거를 원래 그냥 입었을 때의 모습, 또 한쪽 화면에서는 뒤집어서 입었을 때의 모습, 두 가지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컨셉을 잡아가지고 디렉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캠페인도 보면은 한 옷을 뒤집어 입었을 때, 그냥 입었을 때 두 가지를 보여주면서 리버서블의 컨셉을 나타내주는 되게 재밌게 접근한 컨셉인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제가 좀 유럽에서 좀 관심 있게 본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들을 몇 가지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좋은 작업들을 찾고 또 좋은 작업들을 많이 하는 에이전시를 많이 알아두는 거는 그만큼 자기의 디자인 작업이 더 넓어질 수 있고 더 깊이가 있을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스튜디오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정말 실력이 끝장나는 그런 스튜디오가 많으니까 한번 하나하나씩 또 발견하시는 재미를 느끼시면서 그렇게 또 작업들을 리서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좀 걸어다니면서 바깥 세상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